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역사와 기술의 선두를 자처하던 일본이 수십 년간 고수해 온 교과서의 내용을 전면 수정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소식은 마치 오랫동안 굳게 닫혔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듯 국제사회에 거대한 논쟁의 불씨를 던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한국이 있었습니다. 불과 한 세기 전 식민지의 아픔을 겪었던 나라가 어떻게 일본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역사학계에 이토록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비밀은 한 일본인 교수가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야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그는 한국의 무엇을 보고 대체 왜 교과서를 바꿔야 한다며 눈물을 흘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는 일본의 명문대 교수로 역사학계에서는 보수적인 성향으로 유명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의 시각은 늘 정체된 문화 모방하는 기술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한국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 동료들은 물론 제자들조차 의아해했습니다. 그가 한국을 방문하는 목적은 단순히 학술 교류가 아닌 오랜 시간 그를 괴롭혔던 역사적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일본의 고대 기록과 한국의 문헌 사이에서 발견되는 미묘한 불일치, 특히 고대 야마토 정권의 기원에 대한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직접 한국으로 가서 그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고 그 여정은 그의 인생은 물론 일본 역사학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는 한국 고대사가 지엽적인 부분으로만 다루어지거나 아예 왜곡된 형태로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임나일본 부설과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이 버젓이 실려 있었고 이는 일본의 젊은 세대에게 한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심어주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교수는 그런 불완전한 역사 교육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관련 자료를 연구하며 진실에 다가가려 했지만 일본 내에서는 기득권의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은 그의 마음속에 자리한 거대한 의문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그에게 어떤 대답을 들려줄까요? 그리고 그의 눈물을 쏟게 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마사히로 교수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의 학문적 양심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역사학계의 거대한 주류는 일본의 역사는 일본인의 시각에서 완성된다는 국수주의적 관점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특히 고대사 연구에서 심각한 왜곡을 낳았습니다. 일본의 고대 야마토 정권은 한반도 남부와 깊은 연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축소하거나 아예 부정하는 경향이 만연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고지키와 일본 서기에는 백제와 신라로부터 건너온 수많은 이민자들이 일본 문화의 기틀을 세웠다는 기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교과서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거나 그 중요성이 의도적으로 평가절하되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동북아시아 고대사의 상호 연관성을 인정하고 한국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교의 한 동양사 교수는 일본 고대사는 한국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유물과 문헌을 통해 밝혀진 새로운 사실들이 일본의 기존 역사관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학계는 이러한 흐름을 외면하거나 심지어는 국가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사히로 교수는 이러한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늘 고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며 진실을 찾아 헤맸습니다. 특히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일본의 고분에서 발견된 유물들 간의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양식은 그에게 깊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의 주류학자들은 이를 단순한 교류의 흔적으로 치부했지만
마사히로 교수는 그것이 교류를 넘어선 동일 문화권의 증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백제 유물들을 직접 보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한국을 향한 그의 관심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진실을 왜곡하고 역사를 은폐하는 것이 결국 미래 세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한국의 한 역사학자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학자는 마사히로 교수의 진정성을 느끼고 한국 방문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굳게 닫혔던 과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역사의 거대한 흐름이 바뀌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여행이 아닌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대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한 마사히로 교수는 생각보다 훨씬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해 막연히 과거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항의 세련된 디자인과 효율적인 시스템은 그 모든 편견을 단숨에 깨뜨렸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몸을 실은 그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높게 솟은 마천루들과 잘 정돈된 도로, 그리고 그 사이를 빠르게 오가는 첨단 자동차들은 그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활기 넘치는 도시의 생동감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시간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그는 더욱 놀랐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고즈넉한 한옥의 지붕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첨단 기술이 가득한 거리에 전통적인 시장의 활기찬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질적인 두 문화가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에 그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서울의 한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모두가 바쁜 걸음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목표를 향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영어로 길을 묻는 그에게 서툴지만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고 심지어 스마트폰 번역기를 사용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사히로 교수는 그 따뜻한 친절에 감동하여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약속된 한국의 역사학자 이 교수와 만났습니다. 이 교수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첫 일정으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안내했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서자 마사히로 교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수많은 유물들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전시된 모습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그가 가장 보고 싶어 했던 백제 무령 왕릉 출토 유물들이 있는 전시관에 들어섰을 때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쇼케이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일본에서 수십 년간 연구했던 유물들과 너무나도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백제 왕실의 정교한 금속 공예 기술과 일본 고분 시대의 유물 양식이 마치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이 유물들은 백제 장인들이 직접 만든 것입니다. 이 기술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고대 문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마사히로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본에서 주장했던 백제와 야마토 정권의 문화적 동일성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학문적 진실을 마주한 감동과 그동안의 편견에 대한 부끄러움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이 교수의 손을 잡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껏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방문은 그에게 단순한 유물 관람이 아닌
자신의 모든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물관에서의 감동적인 경험 이후 마사히로 교수는 한국의 진정한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이 교수는 그를 한국의 여러 첨단 연구시설과 산업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공장 내부는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처럼 깨끗하고 정교한 로봇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지 하나 없는 클린룸을 보며 이것이 진정한 초격차 기술이구나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를 안내한 한국인 연구원은 저희는 10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에서도 세계 최고의 수율을 자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인재 덕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사히로 교수는 일본이 한때 주도했던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한국에 추월당했는지 그 이유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의 기술자들이 불가능이라고 했던 미세 공정을 한국은 이미 상용화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사실에 그는 경악했습니다. 이어진 방문지는 대전에 위치한 한 국방과학연구소였습니다. 이곳은 언론에 잘 노출되지 않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지만 이 교수의 도움으로 특별히 방문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들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개발 과정을 담은 영상물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교수는 한국은 단 한 대의 전투기조차 스스로 만들지 못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체 기술력으로 4.5세대 전투기를 만들고 주변국들의 수출까지 논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사히로 교수는 러시아나 중국이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실패했던 핵심 기술들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국가의 긍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라고 감탄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의 문화 산업이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한 영화 제작사를 방문해 K-드라마와 K-팝이 어떻게 전 세계를 휩쓸게 되었는지 그 비결을 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세계 각국의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을 다루는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작 과정에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콘텐츠 산업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한국의 의료기술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그는 로봇을 이용한 정교한 수술 시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수술 경로를 제시하는 AI 시스템은 마치 SF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한 의료진은 이 시스템은 이미 수십만 건의 임상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술 성공률은 획기적으로 높아졌고 환자들의 회복 속도도 빨라졌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사히로 교수는 자신의 조국인 일본이 한때 세계를 주도했던 의료기술마저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발전 뒤에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는 한국인들의 정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이 가진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히 조급함이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강인한 의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한국을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최강국 반열에 올려놓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며 깊은 감명과 함께 반성을 느꼈습니다. 마사히로 교수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군사력, 그리고 문화적 파급력까지
모두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경제적 성장을 넘어선 국가의 총체적인 역량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한국인의 긍지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이 힘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고자 하는 강한 의지,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뜨거운 열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그가 한국에 오기 전 가졌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마사히로 교수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발전된 인프라에 감탄했지만 그의 마음을 가장 깊이 울린 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는 이 교수의 안내를 받아 한국의 평범한 시민들을 만나 그들의 생각을 직접 듣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이 교수는 흔쾌히 응하며 서울의 한 전통시장과 대학가, 그리고 일반 주택가를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시장에서 30년 넘게 떡볶이 장사를 해온 할머니였습니다. 마사히로 교수는 할머니에게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장사를 할 수 있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인자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이 가장 큰 기쁨이었지. 힘들 때도 많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 우리 가족을 지켜야 했으니까. 할머니의 눈빛에는 고단한 삶의 흔적과 함께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사히로 교수는 할머니의 말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한국인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혈연 관계를 넘어선 삶의 모든 동기와 가치를 부여하는 근본적인 뿌리였습니다.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 경쟁력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청년은 저희는 매일 실패하고 도전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곧 성공의 어머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로 돕습니다. 한국은 경쟁 사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저희 스타트업들도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그는 이 말을 할 때 눈을 반짝이며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마사히로 교수는 이 청년의 눈빛에서 한국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의식은 일본의 젊은이들이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실패가 곧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젊은이들이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 대학교의 역사학과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당신들에게 역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한 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자부심을 줍니다. 수많은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일어서는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힘을 가진 민족인지 깨닫게 됩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래를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마사히로 교수는 이 학생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가 과거를 미화하고 왜곡하는 데 급급한 반면 한국의 젊은이들은 아픈 역사까지도 직시하며 그 속에서 긍지를 찾아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이런 자부심을 심어주지 못했던 자신들의 교육 현실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결코 첨단 기술이나 경제력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를 직시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한국인들의 긍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친 마사히로 교수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는 한국에 오기 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과 오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일본 역사학계의 거대한 주류에 맞서 홀로 싸워야 했던 지난날의 고통과 마침내 진실을 마주하게 된 감격이 교차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비행기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했던 자신의 조국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이었고, 동시에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긍지를 잃지 않고 발전해 온 한국에 대한 존경과 찬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일본에 돌아온 그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모인 수많은 외신 기자들 앞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역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제와 신라의 유물들은 우리 일본 고대사의 기원이 한반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수십 년간 가르쳐온 것과는 전혀 다른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의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교과서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장은 충격과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어서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고 전 세계 언론은 그의 발언을 긴급 속보로 타전했습니다. 마사히로 교수의 용기 있는 발언은 일본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보수 세력은 그를 국가 반역자라며 맹비난했지만 진실을 요구하는 젊은 학자들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그의 발언을 둘러싸고 심층 분석 기사를 쏟아냈고, 이는 일본 국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한 교수의 개인적인 주장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진실을 둘러싼 국제적인 논쟁을 촉발시켰고, 동북아시아의 역사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마사히로 교수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파장을 예상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학자의 양심을 지켰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만났던 시민들의 긍정적인 에너지, 기술에 대한 열정, 그리고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해진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숙한 국가로 성장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이 모든 경험을 상세히 기록했고, 그의 책은 일본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의 책을 읽은 수많은 일본의 젊은이들은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며 감동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사히로 교수의 눈물은 단순히 개인의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진실을 외면했던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눈물이었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여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이 보여준 긍지와 열정이 인류의 미래를 밝혀줄 등불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조용히 준비하던 대한민국, 이제 세계가 놀랄 차례입니다.